우리가 촬영에 있어서 렌즈와 조명이 그 화면의 퀄리티를 결정하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각 독립된 주제로 2주간 배정을 했습니다. 왜 카메라 사용법을 먼저 설명하지 않고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하면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카메라를 사용하시게 될 거고 또 갖고 계신 카메라나 또는 스마트폰의 성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이 컨텐츠를 제작해 나가시다 보면 항상 카메라의 기능보다도 렌즈의 성능에 아쉬움이 자꾸 생길 겁니다. 뭐 그게 아주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렌즈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시면 다음에 내가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고 또 그것들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좀 더 세련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렌즈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뒷부분에 가서 우리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렌즈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카메라를 선택하거나 또는 이제 카메라를 사러 갈 때 이 카메라 자체 모델이나 성능에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렌즈에 대해서는 뭐 카메라 사면 렌즈 끼워주는 거 아닌가? 우리가 번들 렌즈라 그러죠. 카메라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렌즈가 뭐 그 렌즈가 절대 나쁜 렌즈는 아니지만 가격대 성능으로 비교하자면 가성비는 굉장히 뛰어난 렌즈입니다. 하지만 그 렌즈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나 표현 한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범위를 넓히고 싶을 때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렌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렌즈가 화면의 퀄리티를 결정하고 조명이 그 화면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이런 용어를 공식처럼 사용하는데 아마 오늘 수업을 들어보시면 조금씩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렌즈에 대한 뭐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렌즈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 또 렌즈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와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만큼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렌즈에 대한 부분들은 유튜브에 여러 유튜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친절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한 그 기종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종류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참고 자료들을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게 아마 브랜드가 캐논사 렌즈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사러 가면 아까 이제 번들 렌즈를 말씀드렸는데 카메라 사면 렌즈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옵션으로 근데 전문가들 중에서는 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를 사는 게 아니고 카메라가 장착된 렌즈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렌즈가 우선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는 소모품이지만 렌즈는 소장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렌즈의 비중이 카메라보다도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렌즈에 관심을 가지시는 만큼 아마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나오는 렌즈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가 각 회사들마다 고유한 종류의 렌즈들을 생산하고 판매하지만 하나의 브랜드, 하나의 포맷의 카메라가 나올 때 그 카메라와 호환될 수 있는 렌즈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의 특징과 용도를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아시면 아마 내가 필요할 때 어떤 렌즈를 이렇게 골라 쓸 수 있느냐, 아니 렌즈 가격이 얼마인데 그걸 어떻게 제가 저 많은 렌즈들을 다 갖추고 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문가들 중에 렌즈를 구입해서 쓰는 사람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내가 필요한 렌즈들은 빌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 렌탈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그만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만 내가 저 렌즈 가격들을 다 부담하면서 구입해서 쓴다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써야 되는 기본 렌즈들은 구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 프로젝트나 만들고자 하는 컨텐츠 성향에 맞는 렌즈들은 그때그때 렌탈해서 쓰실 수 있는, 또 그 비용들은 클라이언트한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영상 컨텐츠에 이러이러한 장비가 활용되고 그 중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은 사용료가 얼마가 되고 내가 없는 장비들은 렌탈해서 써야 하니까 그 비용을 경비 처리하겠다.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핵심은 카메라의 성능보다 렌즈의 성능이 우선될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 공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 렌즈에 관련된
용어들부터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떠오르는 용어들을 몇 가지 쭉쭉쭉 적어봤는데 뭐 화각, 초점거리, 조리개, 뭐 광각, 표준, 뭐 망원, 뭐 풀프레임, 크롭바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것들이 뭐 꼭 렌즈에 국한돼서 쓰이는 것만은 아니지만 렌즈와 다 관련이 되어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용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나 분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 네 가지를 골라봤는데 화각과 초점거리 그리고 조리개 그리고 밝기, 우리가 렌즈의 성능을 평가할 적에 밝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그 프레임 카메라와 렌즈가 서로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의 성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렌즈의 성능만 좋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 카메라와 렌즈가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프레임에 대한 개념, 풀프레임과 크롭바디 이런 것도 설명을 조금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점거리와 화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초점거리라는 거는 그 렌즈의 가장 기본적인 성능을 구분하기 위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렌즈가 어떤 렌즈지 이렇게 표현할 적에 뭐 주절주절 설명하기가 곤란하니까 이 렌즈는 50mm 렌즈야, 아니면 이 렌즈는 그 광각 렌즈인데 초점 거리는 28mm야, 이렇게 명확하게 그 렌즈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단위가 바로 초점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초점 거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아시면 렌즈의 종류를 한눈에 딱 보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렌즈들은 그 초점 거리와 밝기가 렌즈 앞부분에 표기가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고 낯선 렌즈를 만나시더라도 앞부분을 딱 보면 그 렌즈의 종류와 특징을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초점 거리에 대한 기준이 뭔데? 어떤 식으로 초점 거리를 선택하는 거야? 설정하는 거지? 우리가 초점 거리의 그 이론적인 개념은 그 렌즈를 사용하는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의 크기의, 프레임이라서 화면 크기겠죠. 화면 크기의 대각선 길이와 비슷한 초점 거리를 가진 렌즈, 그 표준 렌즈라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렌즈는 하나의 이 렌즈가 아니고 여러 개의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와 여러 가지 변형된 렌즈들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아마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그 렌즈들을 통해서 빛이 굴절되고 상을 만들어서 스크린, 카메라 바디, 화면, 이제 CCD에다가 상을 맺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렌즈의 가장 중심 부분에서 그 화면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그 렌즈의 초점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0mm 같으면은 렌즈 중심에서 CCD까지 거리가 5cm구나. 아마 렌즈가 렌즈의 중심이니까 렌즈의 맨 앞은 그보다 좀 더 길겠죠. 또 85mm 같으면 렌즈의 중심에서 카메라 CCD까지 거리가 8.5cm구나. 조금 더 길겠구나. 그러면 300mm는 300mm는 일단 렌즈가 크겠죠. 그래서 망원 렌즈, 우리가 초점 거리가 긴 렌즈를 망원 렌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렌즈의 중심에서 CCD까지 거리가 30cm나 되니까 렌즈 길이는 40-50cm 정도가 될 겁니다. 굉장히 큰 렌즈죠. 이렇게 해서 그 렌즈의 중심에서 화면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초점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초점 거리가 그러면은 화각과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우리가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 화면의 대각선 길이와 가장 비슷한 초점 거리의 렌즈를 쓰게 되면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와 가장 비슷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50mm 정도를 이제 표준 렌즈로 많이 쓰는데, 그건 카메라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카메라 화면이 큰 카메라를 쓰면 조금 더 긴 초점 거리가 표준 렌즈가 될 거고, 작은 사이즈의 화면 카메라를 쓰게 되면 조금 더 짧은 초점 거리를 가진 렌즈가 표준 렌즈가 될 거고, 어쨌든 그 표준 렌즈를 기준으로 짧은 렌즈들은 광각이라고 해서 더 넓은 화면이 보입니다. 반대로 초점 거리가 긴 렌즈들은 망원 렌즈가 돼서 먼 피사체를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용하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카메라의 표준 렌즈가 몇 mm인지를 알면 그보다 짧은 초점 거리는 광각 렌즈, 긴 초점 거리는
망원 렌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예, 그게 초점 거리와 화각에 대한 분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카메라의 표준 렌즈가 내가 맨눈으로 봤을 때의 화면과 가장 비슷하게 보이는, 맨눈으로 봤을 때 어떤 요소를 이야기하느냐면 원근감, 다음에 그 화면의 크기, 또 보여지는 각도. 우리가 대략 한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지 않고 앞을 이렇게 주시했을 적에 보여지는 화각이 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범위가 한 눈에서 대략 뭐 어쨌든 한 50도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봤을 때와 비슷한 느낌으로 화면을 연출하고 싶으시면 표준 렌즈를 선택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보다 더 넓고 이 다이나믹한 화면으로 연출하고 싶으면 초점 거리가 작은 광각 렌즈를 선택하시면 되고, 반대로 망원 렌즈의 소프트한 느낌을 이용하시고 싶으면 초점 거리가 긴 렌즈를. 자, 그러면은 초점 거리와 화각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아마 렌즈를 이렇게 분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셨을 겁니다. 이 표가 이 초점 거리와 화각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한 표인데, 이제 제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중간에 표준 렌즈를 기준으로 짧은 초점 거리가 짧은 쪽 광각 렌즈들은 넓은 각도가 찍힌다는 걸 그림으로 표현했고, 망원 렌즈 초점 거리가 긴 렌즈들은 먼 피사체를 확대해서 찍을 수 있는. 예. 그래서 화각과 초점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오늘 강의의 결론일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도움 자료나 영상들을 이렇게 보시고 공부를 계속 해 나가시다 보면 이제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렌즈가 정말 중요한데 풍경을 잘 찍기 위해서는 광각 렌즈가 좋아. 아니면 인물을 예쁘게 묘사하기 위해서는 망원 렌즈를 쓸수록 효과적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틀린 말들이 아닙니다. 다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지만 그보다 좀 더 이렇게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게 단순하게 피사체를 이쁘게 보여주거나 또는 멋지게 보여주기 위해서 렌즈를 선택한다기보다는 그 렌즈마다 이렇게 보여지는 느낌이나 묘사하는 이 표현 방식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은 굉장히 정직하고 이 스트레이트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느낌, 또 광각은 주변의 넓은 화면과 피사체들을 한눈에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굉장히 설명적이고 객관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반면에 망원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피사체를 클로즈업해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관객들이 내가 찍은 영상 외에는 다른 것을 관찰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아주 직접적이고 주관적이면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영상 문법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는 효과적인 렌즈들을 이렇게 엮어서 쓰시게 되면 좀 더 세련되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교과서적인 원론적인 선택 기준도 물론 참고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맞는, 왠지 이 렌즈를 썼을 때 나오는 화면의 느낌이 나는 마음에 들어,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 렌즈가 보여지는 느낌이나 분위기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꼭 비싸고 좋은 렌즈들이 장점은 많겠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싸고 뭐 불편하더라도 내가 그 렌즈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초점 거리에 따라서 광각, 표준, 망원으로 나눴다. 두 번째, 우리 노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출은 이 렌즈 자체가 노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 카메라에서 전반적으로 노출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감도, ISO를 설정하거나 셔터 스피드를, 비초 양을 조절하거나, 하지만 이 렌즈 속에 있는 조리개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노출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카메라들은 렌즈 속에 조리개라,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까요? 예, 요게 조리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렌즈 속에는 이렇게 우리 고양이 눈을 한번 보신 적 있죠? 동공이 이렇게 조여졌다가 열렸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렌즈에도 사람의 동공과 같이 이렇게 조여졌다 열렸다 하는 막이 있습니다. 이게 조리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리개가 통과되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셔터는 카메라 몸통 속에서
통과되는 빛의 시간, 빛이 통과되는 시간을 컨트롤해서 통과되는 빛의 양과 시간을 두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적절한 노출을 맞추기 위해서 카메라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 속에는 조리개가 있다. 근데 그 조리개 값이 그러면은 그 렌즈의 성능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빛의 양을 조절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조리개를 이렇게 고성능 조리개가 있고 뭐 그렇지 못한 조리개가 그렇진 않습니다. 조리개는 빛의 투과량만을 조절하기 때문에 큰 어떤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렌즈가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양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렌즈의 밝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밝기를 조리개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혹시 렌즈를 갖고 계시거나 카메라의 성능에 대해 렌즈의 성능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렌즈의 특징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초점거리 그 옆에 보면 F 얼마 이렇게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그게 렌즈의 밝기, 이 렌즈가 가지고 있는 가장 밝은 조리개 값을 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렌즈 특징을 이야기할 적에 이 렌즈는 초점거리 50mm의 f1.4 렌즈입니다. 이거는 초점거리가 50이니까 표준 렌즈에 가까운 렌즈고 f1.4면 조리개를 최대 1.4까지 개방할 수 있는 굉장히 밝은 렌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렌즈의 밝기, 노출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요 말씀드린 초점거리, 화각, 렌즈의 밝기, 이 부분들이 렌즈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면 전체적인 렌즈의 어떤 종류와 이 특징을 쉽게 분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한데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 캐논 아카데미의 임슬기 강사님이시라는 분이 한 10분짜리 이렇게 렌즈에 대한 동영상을 올려놓으셨던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쉬는 시간에 10분이니까 잠시 이렇게 휴식하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그 개념을 가지고 이 임슬기 강사님의 설명을 들으시면 전체적인 이해를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주제로 보자. 그 다음 키워드를 뭘로 잡았지? 줌 렌즈와 프라임 렌즈라고 잡혔습니다. 이 렌즈의 종류를 구분할 때 우리가 초점 거리로, 다음에 렌즈의 밝기로 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했지만 이 렌즈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고 또 그 용도에 따라 렌즈들을 구비하기에는 가격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 내가 하나의 렌즈를 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렌즈가 줌 렌즈라는 게 있는데, 줌 렌즈는 하나의 렌즈가 초점 거리를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도록 설계된 렌즈입니다. 그래서 줌 렌즈의 초점 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mm, 28mm 이렇게 표기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부터 얼마까지, 그래서 24mm부터 70mm까지 초점 거리를 바꿀 수 있어. 또는 70mm에서 200mm까지 초점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숫자 단위가 연결돼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줌 렌즈 2470, 1635, 70200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줌 렌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 그럼 줌 렌즈는 렌즈 하나로 각각의 초점 거리를 효과를 다 활용할 수 있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줌 렌즈가 편리하기 때문에 인기도 많고, 또 하나의 렌즈로 여러 개 렌즈를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돈도 절약하실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인기는 많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렌즈가 복잡한 설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무겁고, 또 여러 가지의 그 렌즈 용도를 기준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가격도 좀 비쌀 뿐더러 렌즈 밝기가 좀 어둡습니다. 아무래도 사용되는 렌즈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같은 초점 거리의 렌즈라도 줌 렌즈를 쓸 경우는 약간 어둡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안을 하시고 쓰셔야 되고, 초점 거리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쓸 수 있는 편리함보다 밝은 렌즈를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초점 거리가 딱 고정되어 있는, 우리가 단 렌즈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영어로 표기할 적에는 프라임 렌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이제 여러 가지 섞어서 사용하시는데 이 단렌즈를 이제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진에 그림이 나오는데 그 렌즈의 단면도죠. 그래서 뭐 요 렌즈가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렌즈 속에는 여러 개의 렌즈들이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렌즈의 특징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줌 렌즈로 설계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로 고정된 단렌즈로 제작이 되기도 합니다. 자, 줌 렌즈와 단렌즈 구분하실 수 있겠죠? 예,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혹시 내가 나중에 렌즈를 구입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사전에 그 렌즈의 종류와 특징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그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가진 렌즈가 가장 좋은 렌즈겠지만 그 렌즈를 갖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특징들을 비교하시다 보면 그 렌즈의 어떤 쓰임새가 그만큼 더 커지겠죠. 네. 자, 그다음에 그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풀 프레임과 크롭 바디, 크롭 프레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카메라의 성능을 이야기할 적에 주로 쓰는 용어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 카메라의 성능을 구분할 때 이 카메라에 채용되어 있는 CCD의 크기가 풀 프레임이냐, 풀 프레임이라서 어떤 의미에서 풀이냐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가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기 전엔 필름을 썼었죠.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때 필름을 여러 가지 종류의 필름을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표준화되어 있던 필름의 사이즈가 라이카판이라고 해서 2436, 그 세로가 2.4cm, 가로가 3.6cm의 화면 규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필름을 가지고 이제 1초에 24장 이제 영화를 촬영할 때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연속 촬영을 찍기도 하고 또는 스틸로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화면 사이즈 24mm, 36mm 사이즈를 우리가 표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로 진화가 되면서 그 CCD 사이즈가 필름의 규격과 비교했을 때 처음에는 CCD 가격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이 필름 크기만큼 키워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초창기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제가 디지털 카메라를 워낙 여러 가지 종류를 접하다 보니까 모델명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그 고급 디지털 카메라의 CCD 가격이 자동차 이 엔진보다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손바닥만한 카메라에 들어있는 CCD 하나가 벤츠에 들어가는 고급 엔진보다도 가격이 더 비쌌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고가품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성능도 좋아지고 가격도 싸졌지만 어쨌든 그러한 개념에서 점점점 CCD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제는 24mm, 36mm 사이즈에 육박하는 CCD가 이제 저렴하게 개발이 되고 있죠. 그걸 우리가 풀프레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니 렌즈 성능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카메라의 화면 사이즈를 가지고 그렇게 자꾸 고민하시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렌즈의 특징과 종류를 구분할 때 기준이 되는 초점 거리가 카메라 화면의 대각선 길이와 관련성이 있다. 왜? 표준 렌즈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화면 대각선 길이가 풀프레임과 또는 크롭 프레임은 이제 풀프레임보다는 작은 사이즈의 CCD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 화면의 대각선 길이와 렌즈의 성능은 서로 관련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렌즈를 이렇게 선택하실 때 보면 아마 사용 설명서를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이 렌즈는 크롭 바디 전용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풀프레임을 지원하는 렌즈입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만큼 가격 차이도 나겠죠. 풀프레임이라는 말은 2436mm CCD를 가진 카메라의 풀 화면을 표현할 수 있는 크롭 바디 렌즈들은 보다 작은 사이즈의 화면에 맞춰서 저렴하게 보급형으로 제작된 렌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한번 자, 이 사진은 CCD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센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풀프레임과 크롭바디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제가 이미지 센서라는 용어를 붙였는데, 이미지 서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시겠네. 이 둥근 화면, 우리가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할 적에는 항상 사각형 화면을 얻게 되죠. 하지만 렌즈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각형 렌즈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죠. 전부 둥근 렌즈죠. 그래서 둥근 원형의 렌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렌즈에서 만들어지는 원래의 상은 저렇게 둥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에서 내가 윗부분 좌우 아래 위를 잘라내고 필요한 사이즈만큼 사각형의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에서는 사각형의 이미지가 기록되지만 렌즈가 만드는 상 자체는 원형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걸 우리가 이미지 서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렌즈가 만들 수 있는 최대의 이미지 서클이 얼마가 되느냐, 뭐 화면 대각선의 길이겠죠. 이제 그게 이제 카메라의 프레임 사이즈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요 기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풀 프레임 또는 크롭 바디 용도에 맞춘 렌즈 특징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서클이 큰 렌즈들은 풀 프레임을 지원할 수 있는 렌즈들이고, 이미지 서클이 작은 렌즈들은 크롭 바디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디자인된 렌즈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레임과 이미지 서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렌즈의 성능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렌즈 선택 범위가 좀 더 넓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 뭐 키워드들을 몇 개를 이렇게 조합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앞에 제가 링크 해드렸던 그 아까 캐논 아카데미였나? 거기에 대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특징들을 빼놓고는 설명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 요소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 가지 렌즈들을 조금 쉽게 분류해서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수업 초반에 렌즈가 정말 중요하다. 카메라보다도 어쩌면 렌즈가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제 설명만으로는 그 내용을 공감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촬영을 해보시고 또 그 촬영된 결과물을 편집을 하고 이 컨텐츠를 완성해 나가시는 과정 동안 내가 이런 렌즈의 효과들을 어떻게 조합할 수 있는지를 경험을 해보시다 보면 아마 조금씩 납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를 구입하실 때 뭐 100만 원짜리 뭐 몇십만 원짜리 싸지 않죠. 카메라들이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하지만 카메라 못지않게 렌즈 또는 조명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하실 때 너무 카메라 쪽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히려 퍼센테이지를 적절히 배분해서 만약에 내가 1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장비를 구축하겠다 그러면은 한 40%는 카메라에, 한 30%는 렌즈에, 그리고 한 20%는 조명이나 다른 액세서리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합리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그 눈을 렌즈에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도 여러 가지 감각 기관을 갖고 있지만 아마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정말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보여지는 시각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가끔 경험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진과 영상도 이 시각 매체이기 때문에 이 렌즈 보여지는 화면의 어떤 느낌, 묘사 이런 부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오늘 그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초점거리와 화각 그리고 노출과 조리개 F값 말씀드렸죠. 그리고 프레임과 렌즈의 그 이미지 서클 유효 구경 또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뭐가 있죠. 특성 곡선, 해상도, 뭐 손떨방 제가 적어놓고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 손떨방은 그 렌즈가 이 사람의 손떨림을 보정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렌즈의
어, 그 손떨림 방지 기능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같은 모델의 렌즈라도 손떨림 방지 기능을 가진 렌즈가 있고 그렇지 못한 렌즈가 있으니까 구분해서 쓰시면 도움이 되겠죠. 예. 그리고 그 해상도는 이제 그 렌즈의 등급을 나눌 때 우리가 풀 HD, 요즘 이제 4K나 울트라 HD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카메라의 CCD나 기록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렌즈가 그만큼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줘야만 카메라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카메라의 최대 해상도가 4K를 지원하느냐, 울트라 HD를 지원하느냐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줌 렌즈 여러 개의 초점 거리를 하나의 렌즈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렌즈, 다음에 풀프레임 바디와 크롭 바디 구분하실 수 있겠죠. 조리개 설명을 드렸죠. 빛이 통과되는 양을 조절한다. 뭐 캐논은 브랜드 이름이고요. 한번 보자. 다른 건 안 적고 캐논만 적어놨지. 우리가 그 DSLR이 처음에는 사진 전용 장비로 이렇게 개발되고 판매가 되어 왔었는데 이게 캐논사에서 그 마크 II 기종을 이렇게 동영상 기능을 첨가시켜서 생산하면서부터 DSLR이 동영상 시장에서 활용되는 아마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그 제작자들이 캐논 장비들도 많이 이제 캐논 장비들을 많이 쓰시는 그런 계기가 아마. 다음에 빠뜨린 게 마운트는 그 카메라와 렌즈를 이렇게 체결할 때 연결하는 방식을 우리가 마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브랜드의 렌즈들은 대부분 동일한 형태의 마운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카메라 브랜드에 따라서 마운트를 구분해서 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렌즈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들은 그 같은 렌즈지만 그 각각 브랜드마다 다른 종류의 카메라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마운트의 디자인을 다르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캐논 마운트 또는 니콘 마운트, 소니 마운트 이렇게 해서 그 카메라 내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모델에 이 렌즈를 체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마운트의 종류들을 구분해서 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동안 A사 브랜드의 렌즈들을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B사에서 새로운 카메라를 생산을 하게 돼서 장비를 바꿨다. 그러면은 그 전에 있던 카메라 렌즈들은 사용하지 못하느냐? 바로 연결은 안 되겠죠. 마운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는 그 아답터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B사의 카메라를 쓰더라도 A사의 렌즈를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마운트 링을 구입하시면 가격도 쌉니다. 그래서 연결하시면 여러 종류의 렌즈들을 쓰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마운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프라임 렌즈 초점 거리가 정해져 있는 단 렌즈를 이야기한다. 자, 대략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렌즈를 활용해서 어떠한 느낌으로 영상과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카메라를 만지고 촬영한 이미지들을 확인하고 편집해 나가는 과정 동안 조금씩 이해해 가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연결되는 실습 장면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렌즈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심 가지시는 만큼 아마 주변에 많은 렌즈에 대한 정보와 자료들이 보이실 겁니다. 유튜브 많이 검색해 보시고 제가 아까 링크해 드렸던 내용도 꼭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아마 그 오늘 말씀드린 키워드들을 가지고 검색하시면 더 많은 구체적인